네, 아자쌤과 놀다 보면 이번 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하루 종일 내리고 있습니다. 가뭄이 심한데요. 우리 지역도 이 비가 조금 더 내려서 대지를 촉촉히 적셔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수지마다 물이 바짝 말라 있는데요. 그 저수지를 채우려면 아직도 한참을 더 와야 되는데, 우선 너무 많이 오면 또 피해가 걱정이 되고, 이 자연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적당히 돼야 되는데, 항상 그거는 인간의 욕심인 것 같고요. 그 자연에 맞추어 사는 우리 사람들의 겸허한 그 활동, 생산 활동을 포함해서 그런 활동들이 좀 소박하고 진솔하고 그러면서 자연과 유기적으로 잘 조화롭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가뭄이 극심할 때는 우리 지역에는 농민이 많기 때문에 농민분들의 고충이 크고요.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잘 이겨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재쌤과 놀다 보면 우리 이 시간에는 지역민들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역민들께서 이 옥천 공동체 라디오에 신청을 해주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지난번에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안진수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아는 분들은 또 많이 아시는데 네. 한번 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록공동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진수라고 합니다. 예, 그 민속학 전공을 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기록 공동체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안 선생님도 이제 이게 사실은 크게 돈 버는 일도 아닌데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속학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그 미국의 철도가 놔지면서 이 철도가 운영되면서 표준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쪽 역에서 다음 역 가는데 이 시간을 알려줘야지. 그렇죠. 그냥 하루 종일 기다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쓰자. 네. 그 전에는 해가 중천에 뜨면 이제 소위 말하는 12시 이런 네, 개념을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정확히 표준시를 써서 네네. 시간에 맞춰 이렇게 하자. 이걸 철도청에서 주장을 했는데 네네.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이게 없었던 일을 할 때는 그렇죠. 모두가 반대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도청에서 한 푼 숙이고 알겠습니다. 그래, 강행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냥 철도를 그 시간에 맞춰 출발하고 이제 준비된 대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렇죠. 시간을 몇 시에 이제 그 시간 개념, 표준시 개념이 사람들한테 급속하게 퍼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목적성을 너무 부각시켜서 일을 추진할 때 이걸 저항을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스펀지가 스며들듯이 네네. 서서히 실천을 통해서, 진솔한 실천을 통해서 했을 때 이게 견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처럼 네네. 이런 방향성이 옳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맞습니다. 서두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네. 우리 안 선생님이 하는 이런 기록공동체 활동도, 이 이야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해오는 거에 대한 감사의 저의 마음을 좀 표시해 보려고 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그렇게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록공동체 개념부터 좀
이렇게 좀 풀어서 네네. 알기 쉽게 이 시간에 좀 설명을 네.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기록을 하다 보면 예, 예. 내가 기록 작업을 하면서 기록을 위한 기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로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분들을 내가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목적 때문에 아. 그게 이제 이 기록을 왜 해야 되는가와 이제 전도돼 버리는 거죠. 그게. 아. 그래서 나는 이거를 기록하는 사람이고 이걸 기록을 해서 기록을 남겨서 뭐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준다. 이게 분명한 이제 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 그 목적대로 따라가게 되면 그분들의 삶을 놓치게 되거든요. 사실 그분들의 삶을 조금 더 다채롭게 우리가 기록하기 위해서 혹은 그분들의 삶에 조금 조명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건데 기록이라는 게 너무 이제 목적으로 앞으로 나와 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이게 좀 취조당하는 느낌도 많이 받고 그리고 내가 이런 내용들까지 너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기록을 하겠다 이렇게 딱 접근을 해버리면 거부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목적성이 너무 강조되다 네네, 보면 맞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의 삶의 정서를 그렇죠, 맞습니다. 정서를 살려내기에는 부족할 수 맞습니다. 있다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정서가 사람의 인간미가 녹아 있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앞뒤가 바뀔 수 있다. 네네, 맞습니다. 위험성이 좀 네네. 내재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네.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기록을 한번 했었는데 네. 1960년대에서 70년대쯤에 농촌에 이제 파마가 되게 유행을 하게 되거든요. 파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파마는 그 농촌 사이에서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 화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첨단이기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좀 신여성이라고 혹은 이제 좀 근대화된 여성이다의 상징이 사실 파마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떠한 이야기들을 들으러 이제 기록을 하러 이제 들어갔을 때는 그분들의 삶에서 파마란 어떤 의미였을까가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록하는 거는 이제 표면상인 이유고 사실 그분들이 왜 그러면 파마를 선호하게 됐을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할머니들이 왜 파마를 하고 계실까?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말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농촌에서 파마를 하면 여성이 파마를 하면 바람이 난다. 그리고 조금 이제 나가서 노는 여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집안에서 이제 굉장히 반대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 새로운 물결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많았죠. 네, 어쨌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시족 사회였고 남성 중심적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이제 흉흉하게 이제 내돌았지만 그래도 이제 여성들은 가서 나도 한번 파마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더 강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시어머니가 그거를 먼저 하셔서 나는 할 수 있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몰래 또 파마를 하신 거죠. 머리를 볶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불파마라고 했는데 인두로 그렇죠, 맞습니다. 불에다 데펴가지고 네네. 마른 거죠. 네. 잘 좀 과하면 타버리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공을 들여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끊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못 들어가시는 거죠. 한동안 뭐 뒷마당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제 파마하고 왔어 이러면 이제 남편이 싫으면서도 이제 아내를 좀 보호해 주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줬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파마는 일종의 좀 저항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구습에 대한 네, 맞습니다. 구습에 대한 어떤 저항이었는데 항상 여성이라는 사람이 수동적이다 이런 담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농촌에서도 그렇게 내가 몰래 파마를 하고 혹은 내 시어머니가 먼저 할 정도로 조금 이런 저항성들이 항상 우리 사회에는 살아 있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의미를 찾게 됐거든요. 근데 기록이라는 게 일반 기록으로서 이렇게 쫙 이제 구술을 이렇게 해서 1970년대에 농촌에 파마 문화가 유행했다. 이걸로 끝나면 이게 이제 그냥 기록을 위한 기록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녹아져 있는 이야기와 거기 안에 숨겨져 있는 민중의 저항성들 그리고 여성은 꼭 수동적이지 않고 그때 당시에도 능동적인 어떤 행동들을 했다.
그런 의미들을 찾아내는 게 사실 기록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안 선생님에서 꺼내주셨는데 제가 이제 사견을 제가 좀 덧붙이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2000년 전에도 네. 벽화에 보면 요즘 애들은 이해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써 있다고 하고 그렇죠, 버릇없다고 써 있다고 네네네,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뭐냐면 신구세대 갈등은 네네. 인류 탄생 이래 늘 네네, 있었다고 맞습니다. 보는 게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6, 70년대 지금 파마 얘기를 꺼내 네네네. 주셨는데 그때 파마는 하나의 저항 수단이기도 네네, 맞습니다. 했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파마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에 처음으로 파마가 유행했다는 기록이 아니라 그렇죠. 그 기록 안에 네네. 이 저항 정신, 네네, 맞습니다. 저항 정신은 이게 젊음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 사실은 결혼 연령이 6, 70년대는 굉장히 낮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 20살 전후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때 결혼은 네네. 지금은 뭐 지금 결혼 정년이 30대가 없죠. 네네, 맞습니다. 아예 그 결혼 정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그렇죠. 불합리한 시대예요. 네네, 맞습니다. 뭐 비혼도 정당한 시대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모든 권리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이게 저항의 수단이었다는 걸 우리가 바라보면 네네. 만약에 이런 거거든요. 나 파마하고 한풀이 했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그 나이 때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네네. 말이 있듯이 네. 나 파마하고 정말 한풀이 했어. 제가 제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26, 28 뭐 이런데 네. 큰 애가 이제 여자이고 네. 둘째가 남자인데 얘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네. 그러는 거죠. 방학 때 저한테 그래요. 파마가 아니라 염색 좀 하면 어때요? 하고 네네네. 나한테 물어요. 그러면 제가 그랬거든요. 기왕이면 정말 원색으로 해봐라. 네네. 빨갛게 하든지 네네. 파랗게 하든지 네. 파랗게 하든지 진하게 해봐라. 네네. 그래야 네 한이 풀린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파마약을 사다가 했는데 별로 표가 안 나요. 야, 네네. 이거 아닌데. 그렇게 하면 네 한이 안 풀려. 네네. 정말 놀래자빠질 만큼 진하게 해. 그렇죠. 하려면. 네네네. 네, 그랬는데 나 닮아서 소심한가 봐. 결국 한풀이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 어쨌든 그 저항의 수단이었다는 것은 네네. 정말 놀라운 이야기고 네네. 우리 안 선생님도 이런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그 6, 70년대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과 네, 맞습니다. 공감하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를 기록을 해놓고 왜 그러냐면 기록에는 그 정서가 담기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정서를 기록으로 할 수 없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참 그 부분은 이게 어려우면서도 네. 또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가면 쉬운 네, 맞습니다.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생각이 나는 게 기록화 사업이나 혹은 이렇게 기록 작업들을 하다 보면 이제 그분들의 삶에 조금 집중을 하는 거를 이제 구술생애사 작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구술생애사. 네. 예. 그런 작업들에서 사실 그분들의 감정이나 정서를 끌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계속 이제 최근에도 이제 뭐 기록 공동체 같이 활동하는 이 곰디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재석 기자한테도 얘기를 하지만 재석 씨가 최근에 이제 막지리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막지리 수몰지역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죠. 거기서 이제 구술생애사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할머니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여기 아침마다 와서 이 마을 꽃밭이 있는데 거기에 나는 항상 풀을 내가 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을 매는데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안 매. 그래서 그게 자기는 이제 속상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한풀이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일반 그냥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다 혹은 기록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접근하기에 조금 오류가 생기는 것들이 뭐 고생이 많으시네요. 혹은
아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말아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그 이야기를 좀 그분의 정서를 좀 담아서 그분의 삶으로 다시 들어가면 저는 이제 그분한테 답변을 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 그러면 할머니가 여기 맨날 이렇게 풀매기를 하시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할머니 마을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시겠네요. 왜냐면 꽃밭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렇지. 그때 진가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딱 드리니까 그제서야 환하게 웃지. 앉아서 1시간 동안 자기 이야기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공감을 해주니까. 그렇죠. 우리 안 선생이 네, 맞습니다. 충분히 그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네, 맞습니다. 생각하시니까 네네, 이제 그렇죠.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대화로 그냥 이게 끝맺음이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안 좋아해. 이게 사실 마을 사람들과 싸우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걸 조금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강한 거고. 그렇죠. 예. 사실 그분이 아침마다 그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하신다는 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또 말씀을 딱 드렸을 때는 처음에는 이제 인터뷰 안 하신다고 했다가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았어. 그래서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 조금 이제 그분의 삶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하는 게 좀 인터뷰 기술이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경험치를 하나 말씀드리면 마을 축제를 만들러 이제 곳곳을 다녔어요. 네네. 그러면 그 마을 축제를 만들 때 마을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네네. 한 7, 8분짜리. 네. 그 마을 동영상은 뭐냐면 마을 주민들이 생생한 삶의 모습을 담자. 네네. 그 일하는 모습 담고 뭐 세수하는 모습도 담고 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조금 먼 발치에서 찍어요. 네네. 그리고 이 카메라를 안 보이게 해. 네. 카메라를 딱 메고 가면 거부감이 그렇죠. 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배낭이나 이런 데 넣고 그냥 배낭 안에 들었으면 카메라 안 보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편한 복장하고 가서 네. 안 보이게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뭐 길도 묻고 이야기를 한참 하다가 네. 이제 조금 지금처럼 그렇게 공감해주면 네네네. 할머니가 없으면 여기 확 표가 나겠는데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이 내 마음을 알아주니까 기분이 네네. 딱 좋잖아요.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가.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커피 한잔 하면 아니야 조금 시간 됐어. 좀 이따 밥 먹고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렇죠. 더 하면 이제 자고 가라고 할 판이야. 저도 자고 간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사를 이게 하다가. 뭐, 왜냐면 이게 시골의 어르신들이 맞습니다. 심심한 게 고독이 제일 네네. 고통이에요. 맞습니다. 고독이 제일 그렇죠. 고통이에요. 이게 네네. 고독을 해결해 주는 게 복지예요. 지금 네네. 맞습니다. 사실은 네. 신복지가 이 그렇죠. 고독을 네네. 좀 도와드리는 해결은 뭐 어쩔 수 없죠. 해결은 못하지만 네. 좀 도와줄 수는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게 이 공감대가 어느 부분에 형성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카메라를 꺼내도 그거 뭐 하는 것이요? 네. 나 한번 찍어봐. 네.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부터 딱 디밀되면 왜 나 안 찍을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서적인 접근이 먼저 돼야 네, 되는데 네,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목적성이 너무 네, 목적성을 앞에다 내세우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활동가들 이 여러 가지 사회운동가들이 네네. 이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정서의 접근,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사람의 인간미가 흐르고 네네. 거기서 모든 판이 이루어지는데 네네. 이 목적성, 한목적성을 너무 네, 내세우니까 맞습니다. 상대를 이해시키려고 그러고 그렇죠. 좀 더 심하면 가르치려고 그러고 네, 맞습니다. 이건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 이성적 판단에 너무 매몰되면 그렇죠. 사실 그분들의 삶이 뭐 되게 하찮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어떤 이성적 판단으로서만 바라보면. 근데 사실 생각하는 게 뭐 은행나무 잎도 같은 게 하나도 없다고. 사람이 여성이건 남성이건 그 모든 어떠한 삶의 이야기들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굉장히 많은 경험들과 느낌들을 혹은 정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저희가 이렇게 켜켜이 쌓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기본 전제 하에 네, 네, 맞습니다. 네, 전제 그렇죠. 하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 책으로 공부한 분들이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네, 네. 이 책으로 공부한 분들이 간혹 맹점이 그거거든요. 네. 자기가 공부한 것이 세상에 네, 네. 이 기준인 것처럼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착각을 하는 그렇죠. 경우가 맞습니다. 있죠. 네, 네.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가 네, 있음에도 네, 맞습니다. 불구하고 내가 본 책이 전부인 네, 것이고 맞습니다.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오류가 네, 네, 맞습니다. 발생하지요. 그렇죠. 다름은 그냥 서로 의견이 다르면 다름대로 두고 네, 네. 기본적인 인간애라는 전제하에 네, 네. 소통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네, 이 지식적인 기반을 오류로 가지면 안 되겠다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재석 PD?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손님으로 오신 안진수 대표님께서 네. 최근에 좋아하는 노래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아이유의 드라마를 듣고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나도 한때는 그의 손을 잡고 내가 온 세상 주인공이 된 듯 꽃송이의 꽃잎 하나하나까지 모두 날 위해 피어났지. 올림픽대로 뚝섬 유원지 서촌 골목골목 예쁜 식당 나를 휘청거리게 만든 추억 같은 대사들 다시 누군가 사랑할 수 있을까 예쁘다는 말 들을 수 있을까 하루 단 하루만 기회가 온다면 죽으림을 다해 빛나리. 언제부턴가 급격하게 단조로 바뀌던 배경음악 조명이 꺼진 세트장에 혼자 남겨진 나는 단역을 맡은 그냥 평범한 여자 꽃도 하늘도 한강도 거짓말 나의 드라마는 또 이렇게 끝나 나왔는지조차 모르게 끝났는지조차 모르게. 아이유 노래 네. 좋아하는 노래인가 봐요. 네. 예. 이 아이유라는 이분은 연기자로서도 성공한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그 연예인을 제가 잘 모르는데 네. 이 노래를 저기 해수국장이 네. 추천을 해줬거든요. 근데 네. 노래가 굉장히 맑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최근에 또 계속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가수로서도 성공한 분인데 네. 연기할 때 그렇게 냉정한 표정을 지면서 할 때 네, 네. 정말 딴 사람이 되더라고요. 네. 연기력도 대단한 분인 네. 것 같아요. 그 가수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혜은이 이 가수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그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성적 접근에 또 네네. 좀 문제가 있을 때가 있다 이 네네네. 얘기를 나눴는데 네. 이분이 노래방 가서 자기 노래를 안 부른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일인 거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네네. 왜 노래방 가서 나 즐기려고 갔는데 내 네. 노래를 부르냐 네네. 이런 입장이에요. 그 뭐냐면 돈 받고 일하러 갈 때 부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 친구 아들이 프로게이머 선수인데 네네. 정말 눈 뜨고 있을 때는 하루 종일 게임만 했대요. 네. 근데 프로게이머 선수가 딱 되고 나서 네.
출근을 하잖아요. 네네. 막 억대 연봉을 받는데요. 네네. 그 출근을 딱 하면 하기가 싫군요. 꼼짝없이 게임만 해야 된대요. 네네. 어디 갈 시간을 뭐 별로 놀 시간도 없이 막 계속 게임만 시키니까 네네네. 집에 와서 게임 안 하더래요. 프로게이머가 되고 나서 집에서 컴퓨터만 보면 내가 저걸 너 게임 안 하냐? 네. 아유 지겨워요. 이렇게 되는 거야. 네네. 그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좀 맞습니다.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웃고 넘어가지만 또 중요한 얘기인 것 예, 같습니다. 의미가 있는 네네네. 얘기기도 해요. 네. 자, 기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이 기록이 역사가 되고 네. 이 역사가 우리 미래를 또 보는 반추의 거울이 되기도 네, 네,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록을 보고 역사를 보는 이유는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를 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살아내려면 네, 네. 과거를 뒤돌아보고 네. 거울 삼아야 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기록 공동체 활동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례 중에 또 좀 좋은 사례가 있으면 네.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 이게 기록이라는 게 사실 기록을 하다 보면 듣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분이 말하는 걸 듣고 나는 이제 그분의 인생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 증명. 그렇죠. 그리고 그 증명한 거를 저는 또다시 증언자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또 이야기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한 사람의 삶을 내가 듣고 그거를 또 다시 다른 사람들한테 증언해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마을 조사를 할 때 그 마을이 좀 벽화로 되게 유명한 마을이었습니다. 네, 벽화로 많이 유명한 마을이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뭐 벽화 굉장히 이뻐서 관광지로도 많이 가고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이 그냥 생각을 할 때는 여기 마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이제 망치를 맞은 것처럼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직접 할머니께 한번 여쭤보니까 할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벽화 이쁜 것도 좋은데 이 벽화는 가난한 집 앞에만 그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아주 잘 사는 동네나 혹은 부유한 사람들은 담장이 높고 아주 깨끗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에서는 여행을 이제 도시로 가셨을 거예요. 농촌에 살면 보통 도시로 많이 가시고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농촌으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높은 담장들을 도시에서 많이 보셨겠죠. 그러고 이제 돌아왔을 때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삶에서 녹아져 있는 말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저는 그 얘기로 이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어떤 증언자로서 또 이 자리에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네, 그런 사례도 좀 있었어서 좀 마음이 어떻게 보면 조금 아프긴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저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벽화는 가난한 집에만 그려. 이게 좀 짠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만나뵌 분 중에 최근에 이제 만나뵌 분인데 이제 그분은 약간 이제 버릇처럼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제 어른들한테 그렇게 살갑게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다 부모 덕을 보고 지금 이렇게 먹고 잘 사는 건데 요즘 청년들은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일반 저희가 이제 듣는 사람들은 아예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냥 뭐 청년 삶에 대해서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선생님께서는 선생님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아버지가 해주셨던 일에 대해서 감사함을 많이 표하지 못해서 후회를 많이 하셨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분께서 그래 맞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청년 시기 때 그걸 누군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내가 너희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잘해주셨고, 그러니까 학교를 끝까지는 보내지 못했는데 고등학교까지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떠한 감사함들을 직접 표현을 못 하신 거죠. 그 어른께. 근데 이제 어른이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가 어른이 됐을 때 내가 청년 시기 때 후회했던 거를 보통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손 아래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그때 당시에 못했던 것들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해요. 네. 그런 마음들 때문에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굳이 뭐 청년 삶에 대해서 아세요? 막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만약에 기록해야 되는 일이라면 그분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적혀 있는가. 오히려 그럴 때 요즘 청년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러면 그건 이제 대화가 단절되는 그렇죠, 그 맞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지를 바꿔보면 좋죠. 예를 들어서 어르신께서 네네. 20살 때 네네. 예, 그 기성세대의 그 억눌림 속에서도 네네. 해보고 싶은 것이 있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들을 해도 괜찮죠. 예, 그렇게 이 질문을 네네, 드리는 게 맞습니다. 낫죠. 네네.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어르신께서도 그래 너희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수도 분명히 있죠. 분명히 계실 거라고 나도 생각하거든요. 그 어른들의 억눌렸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걸 돌파하려고 무지 애를 썼는데 그렇죠. 예, 너희들도 그럴 수 있겠네. 뭐 네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동병상련이 일어나도록 네네, 공감이 일어나도록 네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도 좋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딱 말씀을 드리니까 그분이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서 그게 나는 후회가 많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너희한테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담을 수 있었는데 사실 이런 사례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인간과 인간이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제 대화가 좀 이제 진심으로 그분의 삶에 대해서 좀 내가 듣고자 하는가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사실 그냥 일반 내가 기록하기 위한 대화를 하면 굉장히 딱딱해지거든요. 그 뭐 어디서 오셨어요? 뭐 몇 년도생이십니까?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게 대화가 아니라 네. 이제 취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화로서 그분과 나의 이제 세대를 뛰어넘고 내가 이분과 어떻게 소통을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하면서 그분도 이제 저한테 대화를 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의 일상도 또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너는 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 나이가 어떻게 됐어? 결혼은 뭐 했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또 저도 제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또 풀어드리면 또 이렇게 좀 물론 나이 차이도 있고 저도 이제 아직은 어리지만 이제 친구 사이 같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게 조금 활동을 좀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 선생님이 네, 공감을 느끼게 하는데 아주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만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어요. 네네.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21세기는 급격한 변화를 이루고 있는데 네네. 아이와 어른이 만나면 누가 먼저 인사해요? 어른이 먼저 인사해야죠. 어른이 먼저 인사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게 더 재밌게 얘기하면 네네.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21세기는 이 공평한 사회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20세기만 해도 애들이 먼저 인사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주류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걸 누구를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네. 그냥 먼저 본 사람이 먼저 그렇죠. 인사하면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신구 갈등이 네네. 빚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이걸 인정하는데 사실은 기성세대가 안 바뀌죠. 네네. 이게 쉽지 않아요. 변화가. 네네. 한번 이 관념이 한번 형성이 되면 네네. 이게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네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20살이 넘어가면서 고정관념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 맞습니다. 관점이 잘 변화가 좀 더디게 되죠. 더디다 이런 네네. 것들을 서로 인정한다면 네네.
사실은 그것을 좀 빨리 받아들인 사람이 네. 상대를 이해하는 눈빛으로 봐야죠. 네, 네, 맞습니다. 넌 틀렸어 이렇게 보지 말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 통합도 네, 맞습니다. 빨라지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네, 네.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네, 네, 맞습니다. 그 속에서 조화로움을 찾고 네, 네.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우리 안 선생님이 지금 사례를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것이고요. 네. 또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20대 어려움이 많죠. 네. 이건 분명히 이제 기성세대가 피할 수 없는 책임인 거죠. 네, 네. 뭐 열심히 일해서 내 집을 가질 수 없고 네. 내 안락한 생활을 구가할 수 없다는 그런 희망이 안 보이는 지점을 네. 젊은 사람들이 느끼게 했다는 것은 네, 네. 기성세대 모두의 그 자유롭지 못한 네.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게 공적인 해결이 좀 있어야 네, 되는 네. 부분이기도 해요. 네. 우리가 저 북유럽 국가들을 꼭 굳이 분석하지 않아도 네, 네. 많은 복지 국가들이 주거나 교육이나 의료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공적 시스템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면 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인격을 유지하면서 사는 삶은 네. 누구한테나 보장이 되는 사회. 네, 네. 뭐 아주 잘 살겠다. 그거는 본인이 노력해서 할 일이고요. 네, 네. 기본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삶은 우리 사회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져 주는 네. 사회가 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회이기도 하니까요. 네, 네. 그 속에서 청년과 기성세대의 갈등도 없어지고 네.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심화되는 지금의 현상은 좀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기성세대가 먼저 반성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거기에 속하니까 저부터 반성을 하고 네.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가 좀 사회를 지향했으면 좋겠어요. 네. 또 다른 사례가 있나요? 하나 더. 사례라기보다는 예, 좀 예.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젊은 친구들이 네. 구술생에서 하는 친구들도 꽤 있는데 혹은 이제 내가 기록자로서 거듭나고 싶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이제 나이가 많으신 한 70대에서 80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될 텐데 사실 그분들도 청년의 시기가 있었고 네. 우리와 같이 청년이라는 거는 한번 이제 관례 같은 거지만 사실 모두가 평등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분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죠. 이런 마음을 네. 가지고 그분들을 좀 접근을 하면 그분들도 결코 평등하지 않은 삶들을 살았고 그게 한으로 갖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읽었을 때 이분의 삶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나한테 굉장히 좀 와닿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하지 않아도 사실 그분의 경험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들이 또 누적돼서 쌓이면 사실 그게 저는 이제 내공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조금씩 내공을 좀 쌓아가면서 그분들의 평등하지 않았던 삶들 그런 것들을 좀 조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의 젊었을 때의 그 사회적 억압과 그 한이 있고 네네. 지금 젊은 세대가 갖는 또 사회적 억압과 네. 한이 있단 네, 말이죠. 그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다르긴 하지만 네네. 속성은 같단 말이죠. 네네, 맞습니다. 속성은. 네네. 그러니까 그 속성이 갖는 그 정서, 그 네네. 마음과 마음이 만났을 때는 네네. 친구가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말씀을 그 지점이죠. 네, 네. 맞습니다. 그거를 조금. 예, 친구라는 게 네. 나이가 같아서 친구가 아닌 거죠. 네네. 같은 정서가 소통이 되는 지점이 친구가 그렇죠,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네. 뭐 70대와 10대가 친구가 왜 안 돼요? 네, 맞습니다. 되죠. 네네. 그 정서가 맞습니다. 같이 공유하면은 네네. 친구가 되는 네,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네, 그 아까도 이야기하셨는데 네.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네.
그거를 증명하고 그것을 다시 증언하는 증언해주는. 거예요. 현재에 맞게 또 풀이해주고 네, 맞습니다. 그 정서를 현재에 맞게 풀이해주고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스토리텔러가 되는데 네, 네. 이건 제가 이제 우리 안 선생님한테 권하면 앞으로는 이 부분을 우리 안 선생님이 스타 강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현대인들은 물질 풍요 속에서 살기 때문에 네, 네. 이런 인문학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갈구하는 현상이 빚어져요. 네, 지금 많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대전에 얼마 전에 옥천에 와서 강의한 분도 똑같은 그런 아주 정말 그렇게 정서를 이야기하는 강사를 하고 계신데 네, 우리 안 선생님도 똑같이 그런 스토리텔러 네, 네. 그 이전의 삶을 네, 잘 증명해서 증언해주고 풀이해주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정서를 삶의 애환을 네, 인간애로 풀이해주는 네. 그런 명 강사의 길을 네. 곧 가지 않을까. 우리 재석 씨 어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오히려 본인께서 거절하시잖아요. 아 그래요? 또 취향이 또 다른 부분을 지향하는 가보군요. 네. 그래요. 어쨌든.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기록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또 거창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굉장히 우리 일상에서 아주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건 부모님 이야기를 한번 써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부모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분명히 삶이 있었고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내 나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20살이면 20살부터 예를 들어서 어머니 나이가 40이고 내 나이가 20이다 라고 하면 어머니 나이는 20살밖에 안 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나를 낳고 어머니가 됐으니까요. 그럼 그 이전에는 청년 삶이 분명히 있으셨던 분들이고 그렇죠. 어머니로서의 삶만 저희는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나 부모님의 이제 청년의 삶들 그리고 어머니가 되었을 때의 삶들 그리고 이제 나를 이제 다 길러서 그 이후의 삶들을 조금 이렇게 나의 그냥 어머니로서 부모님으로서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좀 대하면서 한번 대화를 해보시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중요한 얘기네요. 네네. 맞아요. 사실 역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요. 계속 바뀌거든요. 바뀌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도 항상 어머니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청년이었고 여성이었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웃 주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요. 이제 40대 분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네. 그런 거죠. 자기 어머니가 자기는 30이 넘어서 애를 낳는데 네네. 자기 어머니는 20에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머니를 원망하고 살다가 네. 나중에 한순간에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나는 30이 넘어서 낳았는데도 찔찔거렸는데 네. 애 키우느라고 네네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 어머니는 20살에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을 토로하다가 네.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네. 나보다 한 10년이 더 어린 나이에 애를 네네, 낳아가지고 맞습니다. 키운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이제 그렇죠.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원망만 하다가. 네, 맞습니다. 그게 보통 이제 생각을 할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생각이 많이 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은 이제 부모님이 겪은 어떤 것들을 이제 뭐 애를 낳다든가 뭐 가정을 꾸렸다든가 이럴 때 이제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 가정을 꾸리고 이제 역할이 또 생기고 아버지 어머니라는 역할이 생겼을 때 그분들도 청년의 삶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혹시 뭐 인근의 주변의 친구들이나 그냥 일반 친구들 이야기를 한번 담아보는 것도 좋고요. 내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한번 담아보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참 좋은데요. 자, 우리 노래 한 곡 또 듣고 올까요, 재석 PD? 선생님께서 선곡하신 네, DJ DOC의 여름 이야기를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야.
여름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네. 아주 신나는 노래예요. DJ DOC. 맞습니다. 이 DJ DOC 이분들 노래는 대부분 이렇게 신나고 착 뛰어놀고 그러죠.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록보다는 우리가 사실은 그 삶의 정서, 애환, 이 진정성으로 녹아 있는 그 삶의 정서, 애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그 지역에 이제 이 기록 공동체가 지향하는 뭐 방향성이라고 할까요? 지향점? 네네. 네, 이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사실 기록이라고 하면은 옛날에 이제 조금 배우시던 분들이 하던 것들이었거든요. 네, 글을 쓴다든가 혹은 책을 만든다든가 혹은 책을 읽는다든가 그렇죠. 문자를 아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물론 아직도 이제 부족하지만 글을 쓰고 읽고 그리고 본다. 이거는 굉장히 좀 일상적인 일이 됐고 청년 세대에게는. 근데 기록이 굉장히 좀 빈약한 시대다. 오히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책을 더 안 읽게 되고 이제 미디어에 조금 이제 더 접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기록이라는 거를 일상 속에서 조금 많이 녹여냈으면 좋겠다. 미디어든 혹은 이제 책이든 글이든 내가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한번 최근에도 이제 뭐 브이로그나 혹은 일상 이야기들이나 이제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인데 모두가 조금 기록이 될 수 있는 시대이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기록이 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저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해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주민분들을 만났을 때 이런 걸 뭘 이야기를 쓰려고 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그래 저는 이게 기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분들한테 소소하고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담아낸다면 수천 가지의 이야기, 수만 가지의 이야기들이 널리 좀 퍼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거를 보는 독자로 하여금 또 교훈을 얻게 하고 그리고 삶의 지혜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 과거에 글이라는 게 이제 배운 사람들 지식인 중심이었다는 것을 저도 이제 뭐 인정 안 할 수가 없고요. 지금은 이제 누구나 글을 다 아는 시대니까 이제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디어 중심이라는 말씀도 중요하고요. 그 책을 읽지 않는 사회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미디어 중심은 한편으로는 이게 깊이 사고의 깊이가 좀 얕아지는 현상도 있어요. 미디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입체적이고 미디어가 중요한데 지금 글쓰기도 굉장히 취약한 면이 있어요.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글쓰기가 좀 유행이기도 한데 그건 다행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삶을 자기가 정리하게 되거든요. 몇 줄 적더라도 이게 한 번 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정제된 글을 적게 돼요. 글을 쓰다 보면 처음에 욕으로 시작하던 사람도 욕이 없어져요. 몇 개월, 뭐 1년 지나고 나면 이렇게 육두문자도 안 쓰고 글을 쓴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게 엄청난 변화지요. 그렇죠. 변화죠. 우리 사회가 이제 깊이 있게 좀 더 생각하고 보편적이고 타인에게 불편하지 않게 나를 표현하는 그런 이제 능력이 향상되는 기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록과 거기에 따른 이 언어들은 정제되고 그 정제는 사회적 기반을 갖추고 사회적 정당성을 갖추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의 삶의 기록 전체는 역사가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가치로 남아있는 교훈으로 남아있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소중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우리 사회에 좀 다시 한번 세상을
되돌아보는 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군가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위한 준비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저도 이제 중년이 되면서 이게 좀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내 생이 무궁할 것 같이 살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다소 그때 순간순간 점검도 필요하고 네. 절제도 필요하고 타인과의 조화로움도 필요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기록공동체 대표로 계신 안진수 선생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매점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서로 너무 이렇게 요즘은 대화의 단절이 잦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 이웃들이 있으면 먼저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안진수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자쌤과 놀다 보면 오늘 순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